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트럼프 탄핵될까요? 공화당을 뛰어넘는 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넘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상원에서 개시됐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6일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 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고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안건은 반대 55표, 찬성 45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25일 탄핵 매니저들이 상원에 전달했고요.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탄핵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직도 아닌 전직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안은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6일에 절차 투표에서 찬성한 공화당 측 45명이 탄핵안 투표에서도 그대로 반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번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에서 밋 롬니를 비롯해 가지고 5명의 이탈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45명 가운데 12명 이상을 또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라는 거죠, 이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랜드 폴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정치인을 감옥에 보낼 거라면 연설에서 비유적으로 싸움이라는 단어를 쓴 모든 정치인들을 탄핵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증오에 사로잡혀서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폴 의원은 이어서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투표한 상황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번 절차적 투표를 통해서 탄핵 심판은 끝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하원이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탄핵이 자신의 입법이라든지 내각 지명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탄핵 심판이 안 열릴 경우 악영향이 더 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공화당 측 이탈표가 17표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롬니를 비롯해 가지고 이 공화당 중진들까지 나서 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추진합니다만은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의사당 난입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유권자 48%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지지율보다 4%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라스무센의 발표가 그렇습니다. US 투데이하고 서퍽대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요.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 55%가 다음 대선, 그러니까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하게 뽑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조사의 71%보다는 낮아졌지만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충분한 수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USA 투데이는 공화당은 여전히 트럼프의 당이라 그러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에게 보이는 충성도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의 기대감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더욱 몸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았는데 의외로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또 공화당원들 가운데 여기에 대한 호응이 아주 높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들은 트럼프가 추진할 제3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화당 유권자 대부분은 트럼프 당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줬습니다. 라스무슨 리포트가 지난 21일과 24일 실시한 유권자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공화당 지지자의 53%가 트럼프가 제3당을 추진한 것이 좋다,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만 3당 추진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17%는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현재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지자들과 함께 신당 창당을 논의했고 애국당이라는 당명까지 구상해 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신당을 만들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미국에서 성공률이 희박한 제3당 창당을 실제 감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론이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트럼프 신당 창당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언제든지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의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공화당 핵심 지도부는 트럼프 신당 창당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탄핵을 강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탄핵돼야지 현재 지도부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트럼프를 기대하는 현재의 공화당 지도부들이 공화당 정치에 트럼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생각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지도부들의 견해에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들이, 특히 상원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미 탄핵 절차 심리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이 공화당 지도부가 끝까지 트럼프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려면 지금보다도 12명의 반란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트럼프의 지지세가 아직 확고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이라는 찬성 카드를 던질 수 있을 것인지 여기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화당 지도부가 끝까지 트럼프 탄핵 찬성 카드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탄핵이 되지 않게 되면 반대로 현재의 지도부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현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의 선택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미 신당 창당을 밑자락에 깔아놨죠. 공화당의 태도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미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공화당 당원들의 트럼프를 향한 지지도가 아직도 견고하다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건 지금의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를 버릴 경우에 언제든지 트럼프 신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공화당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공화당 의원들을 옥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 반트럼프 노선을 걷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만약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22년 내년입니다. 내년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표적 삼아가지고 낙선운동을 펼칠 수도 있고 제3자를 후보로 내세워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신당을 통해서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가 설사 탄핵을 당해가지고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트럼프에게는 제2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선 장녀 이방카의 정치 행보입니다.
이방카는 일단 2022년 내년에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장녀답게 이방카는 아주 정치지향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트럼프의 대안으로서 우뚝 설 수도 있다. 누가요? 이방카가.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 공화당과 결별하고 트럼프가 주도하는 신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되겠죠. 결국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현재의 지지도만큼의 공간을 내어주고 지도자로서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트럼프는 공화당이라는 틀 안에서 2024년에 대선 재출마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정치적 카드를 행사하겠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제3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거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치 외적 변수입니다. 바로 위헌 가능성입니다. 앨런 더셔비츠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7일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임기 만료된 대통령의 탄핵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셔비츠 교수는 헌법은 매우 명확하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게 탄핵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되고 상원이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할 헌법상 권한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더셔비츠 교수는 임기가 끝난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도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원에서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되니까 스스로 사임을 했죠. 그런데 이 닉슨의 사임 이후에 의회도 곧바로 탄핵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왜냐?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상원이 사법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셔비츠 교수는 의회는 시민 트럼프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을 시민을 재판에 회부하는 사건 박탈법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활동을 수행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영어 이름 The Office of Donald Trump입니다. 20일 퇴임 후에 닷새 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한 겁니다. 트럼프 사무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신과 공식적인 발언, 미국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조직, 공개 활동으로 트럼프의 전 행정부의 의제를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일 고별 연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죠.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고요. 심지어 열혈 지지자 가운데서는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사무실 이름이 트럼프가 차기 미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정지된 트럼프가 앞으로 이 사무실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도 또 하나의 전략 벙커가 될 전망입니다. 이 마라라고 리조트는 이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겨울 백악관으로 썼던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준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의 리얼로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는 지난 25일, 한국 시간으로 26일입니다. 트럼프 마라라고 사령부에서 다음 조치 계획이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서 여기가 현재 실질적인 미국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라는 내용의 르포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 가득한 기사인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이 트럼프의 부활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정치 풍향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미국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회자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을 믿지 말라. 또 하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오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